네, 먼저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많이 모이셨는데 아마 각 기업에서 지금 가장 긴박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 Gen AI, 챗GPT 연동해서 기업 내 검색을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내용 잘 들어주시고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IT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꼭지 한 꼭지 하나마다 정말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2007년도에 모바일이 등장하고 나서 거의 한 15년, 16년 만에 엄청난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챗GPT입니다. 예. 지금 이 챗GPT의 광풍이 어느 정도로 크게 불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기업 내에서도 아니면 회사 생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과거에 다른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소프트웨어들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압도적으로 이 도입하는 그런 속도와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서도 알아보시면 우리 챗GPT 누가 쓰고 있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고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인정받고 있고 지금 미국의 근로자 74%가 업무에 챗GPT를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저희도 이제 외국계 회사지만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챗GPT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그런 베네핏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런 Gen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보안적인 부분. 왜냐하면 기업에서 쓰려면 어쨌든 프라이빗 데이터, 기업만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챗GPT는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각 직원들 간의 그런 스킬 갭적인 부분들. 그래서 기업이 이런 챗GPT와 같은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4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할루시네이션이죠. 엉뚱한 결과, 엉뚱한 생성, 엉뚱한 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챗GPT 써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학습이 대상이 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습을 시켜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그 학습 비용 만만치 않고요. 근데 보안적인 이유 굉장히 크게 문제가 많죠. 기본적으로 LLM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LLM의 기업 데이터를 뭔가 트레이닝한다고 하는 그 시도조차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이거는 AI가 생성형 AI가 검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거 해석이 되세요? Gen AI가 나타나면서 기존에 있는 이 공룡들이 이제 검색이라고 보시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저도 검색회사 출신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다 죽었다. 검색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검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예시를 보여드릴 거지만 어쨌든 기업이 챗GPT와 같은 걸 활용하려면 프라이빗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엘라스틱과 같은 검색 기반 기술이 가장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로 이제 포지션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전문용어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RAG라고 하는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아예 챗GPT와 같은 LLM에 바로 던지기 전에 기업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에서 저희가 검색으로 그 결과를 받고 그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컨텍스트 정보를 LLM에 던지는 이 과정을 저희가 RA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수 있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엌에 있는 재료를 볶음밥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LLM에 던지지 말고 기업 내에 있는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부엌에 있는 재료, 프라이빗 데이터죠. 부엌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겠죠. 그 데이터 중에 볶음밥에 관련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 여기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가장 관련성 있는 것 2가지를 결과로 뱉어냈고요. 그것들을 이 쿼리와 가장 관련성 있는 높은 데이터로 컨텍스트 정보로 저희가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LLM이 그에 대한 결과를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음 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예시인데요.
뭔가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답을 주고 이 답에 대한 기본 데이터, 팩트 기반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같이 줄 수 있는 이게 저희가 RAG 기반의 활용 사례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제일 아래 그 LLM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팩트 기반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답을 줬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엘라서치가 검색 그리고 그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아마 캐나다 항공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 챗봇 같은 거였을 텐데 젠 A가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챗봇 통해서 보상 문제를 이제 질의를 했는데 캐나다 항공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잘못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캐나다 항공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하게 될 정도의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챗 GPT와 같은 LLM 기반의 뭔가 QA 시스템이나 챗봇 시스템을 만들 때 정말 팩트 기반한지 안 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저희 그 회사에서 만든 데모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여기 IT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CVE라는 이게 보안 취약성 코드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업 내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보안 취약성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저희가 보안 담당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윈도우의 어떤 버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매니지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가 이런 RAG 기반의 이런 그 내부 QA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먼저 이 CVE 코드가 무엇인지 키워드 검색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시는 대로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그런 항목의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런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의미 기반 검색. 여기서 지금 저희가 RAG 쪽에 챗GPT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의미 기반 검색으로 저희가 질의를 다시 던졌을 때 여기서도 저희가 그냥 벡터DB 기반으로도 이런 의미 기반의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한번 이제 RAG 기반의 LLM까지 갔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드리면 RAG AI 챗이라고 이제 넘어갔죠.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이 엘라서치가 이런 CV 보안 노출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의를 던진 거잖아요. 잠깐 뒤로 갔네요. 보안 취약성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뭐죠? yes냐 no죠. yes나 no. 바로 no라고 하죠. 왜 no라고 할까요? 레퍼런스 이거 찾아봐. 팩트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엘라서치는 이 코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RAG가 왜 중요한지 가장 숨겨진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 되게 빨리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이 답변, 이 레퍼런스가 되는 그 문서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답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 레퍼런스, 이 팩트 기반의 이 데이터를 다 무시하고 여기처럼 아까 그 팩트 기반의 그 문서들을 저희가 다 언셀렉트를 하고 다시 LLM에 던지면 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23년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RAG 기반으로 답을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에 구글 검색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글 검색에 보면은 요 버튼이 있었어요. I'm feeling lucky.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사실 IT에서 그렇게 구글 검색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버튼 먼저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저희 구글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들 1번, 2번, 3번, 4번 관련종 있는 것들로 검색 결과를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 I'm feeling lucky라는 버튼은 그 중에서 하나만 제공을 합니다. 답을. 그래서 기업이 회사 내에서 아니면 컨슈머들한테 어떤 젠AI 기반의 서비스를 할 때 아마 다양한 사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중에서도 이렇게 아까 제가 그 CV 코드 노출에 영향이 있어 없어라고 물어봤을 때 yes냐 no라고 대답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지로 정확하게 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엘라서치는 지금 2012년도에 회사가 설립돼서 지금 거의 12년 동안 검색 기반의 기술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 확대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 벡터DB 기반으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POC도 하고 회사 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POC 하고 있지만 엘라서치는 이미 검색 기반으로 시작돼서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모든 기능들과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그런 준비 같은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요. 기존에 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벡터 DB랑 비교해도 거의 대부분은 뭐 인베딩하는 부분, 생성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 기업에서 이 벡터 DB를 RAG 기반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굉장히 많은 그 외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없는 기능들이죠. 예, 저희는 그동안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12년 동안에 이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됐고 여기서 벡터 기능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제가 엘라스틱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처음 조인하고 나서 제일 많이 설명했던 장표거든요. 근데 이 장표가 요즘 더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을 대표하는 검색 DB를 가장 대표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스피드, 스케일, 렐러번스. 스피드 스케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글 검색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서버만 증설을 하면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페타바이트라 그래도 검색 치면은 바로 1초 만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기반 기술로 돼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이제 이 벡터 DB가 오면서 RAG가 오면서 더 중요해진 것이 요 렐러번스입니다. 관련성. 저희 검색 DB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고요. 이 렐러번스라는 강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벡터 DB 기반으로 RAG를 구성할 때 뭔가 그 렐러번스에 대한 튜닝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포커스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기업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최근 저희가 LG닷컴 쪽에 벡터 DB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 렐러번스 튜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요청을 했었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적용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지난 12년 동안 엘라서치는 정말 많은 회사에서 다운로드를 했고 벡터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후에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 지금 대표적인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벡터 DB들 프로덕션 환경에서 쓰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물어보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검증되고 준비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코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본인들이 어떤 기술 지원에 있어서 이런 토픽들을 찾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 요청의 90%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성공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이 업체에서도 벡터 DB를 엘라서치로 도입해서 내부 인터널 QA 시스템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IBM 같은 회사는 IBM 왓슨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벡터 DB 엘라서치로 하고 있습니다. LG CNS도 역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LG CNS에서 만든 키룩 솔루션 이것도 벡터 DB를 엘라서치로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아까 제가 부스에 있을 때도 몇몇 분들이 이제 사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도 국내 최대 금융사에서 벡터 DB를 엘라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요새 도대체 벡터 DB 뭐 제네아이 챗 GPT 연동해서 뭐가 나오고 있지 질문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이지를 않거든요. 왜 보이지 않냐? 아직 B2C 마켓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B2C 마켓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업 내 문서, 이메일, 위키, 게시판 그런 것들을 기존의 키워드 검색에서 고도화해서 벡터 DB로 시작하는 것들이 가장 스타팅 포인트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금융권 포함해서 이걸 기반으로 지금 RFP나 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색에서 또 중요한 건 저희는 이 검색과 관련된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한 추적까지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PM 이제 사례인데요. 저희가 서치를 날리고 LLM에 던지고 그런 전체적인 플로우 안에서 어디가 느린지 그래야 회사에서 운영함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LLM이 느린 건지 엘라서치가 느린 건지 검색이 느린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APM과 연동해서 아예 이런 부분까지도 LLM 쪽에서 느린 건지 사용자 쪽에서 느린 건지 검색 쪽에서 느린 건지 추적할 수 있게끔 다 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챗 GPT와도 연동해서 챗 GPT 오늘 우리가 썼던 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 있게끔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RAG를 기반으로 했을 때랑 챗 GPT를 다이렉트로 했을 때랑 비용 차이는 거의 100배에서 1000배 그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RAG를 구성하지 않고 뭔가 LLM과 챗 GPT를 연동한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정말 활용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더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고요. 아이디어 싸움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일단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인터널 QA 시스템부터 하는 거죠. 거기서 노하우를 만들어서 B2C 컨슈머 쪽에다가도 할 수 있게끔. 저도 마찬가지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기존의 챗봇에 대해서 실망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채팅할 때 챗봇 시스템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화면 꺼버립니다. 전화해서 뭔가 그 상담자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챗봇으로 넘어가거나 보이스 챗봇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꺼버립니다. 그만큼 베너핏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챗 GPT가 갖고 온 엄청난 이런 베너핏을 기반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챗봇 시장부터 챗 GPT가 다 대체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돌풍이 되고 있고요. 엘라서치는 이런 검색 쪽 말고 보안, 그 다음에 옵저빌리티라는 APM 솔루션까지도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에다가도 저희는 다 이렇게 챗 GPT 이런 LM 연동해서 실제 운영자들이 이런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솔루션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옵저빌리티는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런 젠AI 워크숍을 하는 벤더, 회사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3번, 4번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인기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워크숍에 참여하고 싶어서 저희 한 워크숍이기 때문에 실습이 포함되어 있고요. 한번 진행하면은 30명, 40명 동동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데 한번 저희가 오픈을 하면 거의 200~3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컨텐츠와 이 정도 규모의 3시간, 4시간짜리 워크숍을 진행하는 데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제공할 거고요. 아마 저희 밖에도 이제 부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제 발표에 공감을 해주시고 우리 회사에서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번 실습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젠AI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크게 문제없이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안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